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산증인이시죠? 회장님,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에이, 사모님, 오늘 좋은 날인데 몇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남편을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그날 신년회 녹취 파일입니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평소라면 절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김지은, 38배 전직 변호사이자 이 회사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가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에 휴대폰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임원 8명이 일제히 손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펜을 쥐고 있던 손이,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모두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지은의 옆에는 70이 넘은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이 회사 회장의 부인이자 지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석 달 전 바로 이 회사 신년회에서 100여 명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사모님? 영업본부 상무 최인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48배 그는 신년회 때 마이크를 잡고 순자를 무대로 불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민법 제750조 명예훼손. 그녀가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형법 제310조 모욕죄. 한 장, 두 장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최인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형법 제355조 사기죄. 그리고 지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법 제360조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지만 이 회의실 안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김철호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는 이 회사를 40년간 일궈온 사람이었고 지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토록 조용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석 달 동안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침묵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재생할까요? 아니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이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의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25층 높이의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새해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동성산업 신년회, 40년 역사의 중견기업이 매년 여는 성대한 행사였죠. 박순자는 남편인 김철호 회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 부인의 자리.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며느리 김지은은 순자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또 긴장하고 계시네. 지은은 알고 있었어요.
순자가 이런 자리를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를요. 무대에서는 사회자가 신년 인사를 하고 있었고 축사가 이어졌으며 건배 제의가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여흥 순서로 넘어갔어요. 사회를 맡은 영업본부 상무 최인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8배 그는 회사에서 입담으로 유명했죠. 자,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요? 최인호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산증인이시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순자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창립 초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는, 에이, 사모님, 오늘 좋은 날인데 몇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최인호가 계속 박수를 유도했고 사람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순자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로 10년을 일하면서 익힌 본능이 작동했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췄고 순자는 어색하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그냥 남편을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사모님, 너무 겸손하십니다. 최인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창립 초기에 회계도 보시고 서류 정리도 다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때는 직원도 없었으니까요. 대단하시네요. 그때 사모님이 타자기로 밤새 서류 치셨다는 전설이 있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전설이라는 단어에 비웃음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최인호가 무대를 천천히 거닐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은 좀 편히 쉬고 계시죠? 네. 이제는 전문가분들이 다 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최인호가 크게 웃었고 사람들도 따라 웃었어요. 사모님은 이제 뭐랄까? 명예 고문 같은 존재시죠. 명예만 있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편히 쉬시는 게 최고죠.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면서 웃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명예만 있다는 건 실속은 없다는 뜻 아닌가. 그때 뒤쪽에서 재무 담당 전무 강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전무님. 최인호가 웃으며 마이크를 건네서요. 강태수가 일어나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회사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사모님, 제가 입사했을 때 사모님께서 회계 업무를 보고 계셨는데요. 아, 네. 그때 한 번은 서류 처리가 좀 어떻게 말해야 하나 독특하게 되어 있어서요.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밤새 수정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때는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잘못은 아니고요. 말은 변호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실수가 많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전산화되어서
그런 일은 없죠. 역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중요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푹 쉬시고 저희 전문가들한테 맡기세요. 최인호가 다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모님은 그냥 회장님 옆에서 예쁘게 웃고만 계시면 돼요. 그 말에 연 회장이 또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자,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로 모셔드리죠.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그 박수는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형식적이고 조롱에 가까운 박수였죠. 순자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아까보다 더 불안정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바짝 마른 것처럼 보였어요. 자리로 돌아온 순자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려다가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지은이 얼른 잔을 받쳐드렸습니다. 순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눈물이 맺힐 것 같았지만 참고 있었죠. 남편 김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전무이자 후계자인 그는 그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채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남편조차도 어머님을 지킬 생각이 없구나. 지은은 휴대폰을 핸드백 안에 넣으면서도 녹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파일은 계속 저장되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기록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신년회가 끝나고 이틀 후, 지은은 남편 준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알림이 떠 있었죠. 동성산업 임원진 단톡방. 호기심에 화면을 봤는데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수 전무 어제 신년회 사모님 표정 봤음? 최인호 상무 명예고문, 명예만 있고 실속 제로. 기획실장 그래도 회장님 앞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강태수 전무회장님도 웃으시던데 뭐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잖아. 최인호 상무인정 창립 때 도왔다는데 솔직히 발목 잡은 거 아님? 영업이 팀장 그 타작이 전설 진짜 웃김. 강태수 전무 전설 아니고 레전드 실수담이지 내가 입사하고 처음 본 게 사모님 서류 뒤처리였음. 최인호 상무 그래도 이제 안 나오시니까 회사가 돌아가잖아. 강태수 전무인정료 전문가한테 맡겨야 함. 지은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1장, 2장, 3장. 모든 대화 내용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죠. 샤워를 마친 준호가 나왔을 때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또 하나의 증거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신년의 당일 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준호도 침묵했습니다. 지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순자를 방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순자는 그냥 들어가겠다며 손을 저었지만 지은은 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기 전에 순자가 지은을 돌아보며 작게 말했어요. 괜히 일 키우지 말아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내 팔자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죠. 이건 팔자의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님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새벽,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죠. 오전 7시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파일을 확인했어요. 파일은 정확히 15분 42초 분량이었고 음질도 선명했으며 모든 대화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파일의 이름을 바꿨어요. 증거 1호- 신년의 녹음.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이메일로도 자신에게 전송했어요. USB에도 복사했죠. 절대로 이 파일이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나야. 전화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도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야. 박민지. 지은이 로펌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 변호사였어요. 기업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녀는 지은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무슨 일인데? 회사 내부 조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시댁 회사 관련된 거야? 응. 알았어.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늘 점심 어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지은은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최인호의 목소리. 명예 고문 같은 존재시죠. 명예만 있고. 강태수의 목소리. 서류 처리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서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조용한 카페의 구석자리. 민지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여기 내가 요청한 자료야. 지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황, 주요 임원들의 정보, 최근 몇 년간의 주요 사업 내역. 대부분은 공개된 정보였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 재무 구조가 복잡하네. 응. 여러 계열사들이 얽혀 있고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 민지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최근 몇 년 사이에 임원진의 교체가 잦았어. 특히 재무 담당 임원들이 자주 바뀌었고. 왜? 그건 좀 더 파봐야 알 것 같은데. 민지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지은아, 이거.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순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이름이 여전히 몇몇 서류에 등장해. 공식적으로는 어떤 직책도 없으신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주주로 등록되어 있고
일부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연대보증? 응. 금액도 상당해. 합산하면 수십억 원대야.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 글쎄, 내가 봤을 때는 모르실 것 같은데. 지은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연대보증서, 담보제공동의서, 각종 계약서, 모두 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계획적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가? 신년회에서의 조롱, 어머님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이 서류들. 지은이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혹시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어머님께 떠넘기려는 거 아닐까?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미 무능하다는 이미지가 확립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기 쉬울 거야. 그리고 법적 책임도 어머님께. 응, 연대보증인이니까.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죠. 민지야, 더 파줄 수 있어? 어디까지? 어머님 명의로 된 모든 서류, 그리고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 특히 부채 규모랑 현금 흐름.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시간 좀 걸릴 거야. 괜찮아. 기다릴게. 그런데 지은아. 응? 이거 혼자 하려고? 지은은 웃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혼자 하는 게 나아. 남편한테 말하면 막을 거고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오히려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 조심해. 상대가 만만치 않을 거야. 알아.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2주 후 민지에게서 두 번째 자료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더 상세하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현금 흐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최근 진행한 몇몇 사업이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 순자 명의로 된 연대보증 금액이 실제로는 70억 원이 넘었어요. 만약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순자가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희생양을 만드는 작업이었어. 지은은 확신했어요. 회사가 부도나면 법적 책임은 어머님께 전가하고 경영진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었죠. 어느 주말 오후 준호와 철호가 골프를 가기 위해 외출했어요. 지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어머님, 제가 서재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아니에요. 먼지도 좀 쌓였을 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캐비닛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폴더를 뒤지다가 박순자라고 적힌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각종 계약서와 동의서,
보증서 등이 들어 있었죠. 하나하나 살펴보니 대부분 최근 5년 이내에 작성된 문서들이었고 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순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법률 용어가 난무했고 조항도 복잡했으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지은은 휴대폰으로 중요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총 37장의 서류를 촬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폴더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다 했니? 네, 어머님. 깨끗이 정리했어요. 지은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핸드백 안의 휴대폰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저장되어 있었죠. 이틀 후 지은은 민지를 다시 만났어요. 확보한 서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지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이거 진짜 심각한데? 알아. 시어머님께서 내용도 모르시고 도장 찍으신 거 맞지? 응. 어머님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찍어주신대.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히 연대보증 부분이. 민지가 특정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만약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시어머님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해. 금액이 70억이 넘어. 시어머님이 그런 재산이 있으실까? 없으면 파산이야. 그리고 민지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서류들을 보면 회사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조만간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응. 시어머님이 곧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지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년의 녹음 파일 있다고 했지? 응. 그것도 보내줄 수 있어? 지은은 파일을 민지에게 전송했어요. 민지는 파일을 들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특히 허위 사실을 암시하면서 조롱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적용될 수 있어? 당연하지. 사모님도 명예직이긴 하지만 회사 소속이니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위반이야. 민지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 정리해 볼게. 명예훼손, 모욕죄, 직장 내 괴롭힘, 사기죄, 배임죄.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이 이렇게 많아. 민사로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승소 가능성은? 이 정도 증거면 거의 100%야. 지은은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차갑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지은아,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고소할 거야? 아니.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한 번에 터뜨려야 효과가 극대화돼. 무슨 계획이 있어? 응. 곧 주주총회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주주총회 전날 밤 준호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어요.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죠. 내일 사업부 매각 확정될 거야. 지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사업부? 동남아 사업부. 적자가 너무 커서 정리하기로 했어.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해? 보증인이 부담하지 뭐. 보증인이 누군데? 어머니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준호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 실제로 부담하실 일은 없을 거야. 거짓말이었죠. 지은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확보한 서류를 보면 보증은 형식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면 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동남아 사업부의 예상 손실은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푹 쉬어. 지은은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내일이야. 내일 움직일 거야. 주주총회 준비 다 됐어? 응. 언제든지 출동 가능해. 고마워.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지은은 순자의 방으로 갔어요. 노크를 했고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자가 책을 읽고 계셨어요. 어머님, 내일 주주총회에 저랑 같이 가세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왜? 주주총회는 주주들만 가는 거 아니니? 어머님도 주주세요. 그리고 내일 안건 중에 어머님과 관련된 게 있어요. 무슨?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꼭 참석하셔야 해요. 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지은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어머님, 내일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모두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순자는 지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알았다. 믿음아. 회사 본사 대회의실,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 그리고 참관인 자격으로 온 직원들까지 모두 합쳐 50여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지은과 순자가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주주총회에 오신 것도 오랜만이었고 지은이 함께 온 것은 더욱 이례적이었죠. 준호가 지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철호 회장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순자를 모시고 주주석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재무 담당 전무 강태수가 안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안건은 동남아 사업부 매각건입니다. 강태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동남아 사업부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올해도 예상 적자가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따라서 경영진은 이 사업부를 매각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얼마입니까? 한 주주가 질문했어요. 20억 원입니다. 그럼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약 6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 손실은 누가 부담합니까? 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이 누구죠? 그건 바로 그때 지은이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어요. 강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주주도 아닌 분이 왜? 지은은 차분하게 일어섰어요.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 오늘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의 대리인 자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녀가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기 계신 박순자 사모님이십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사모님께서는 동남아 사업부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셨습니다. 이 서류가 그 증거예요. 그녀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박순자 사모님께서는 이 연대 보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채 도장을 찍으셨어요. 회의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동남아 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6억 원인데 이 손실을 박순자 사모님께서 개인 재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설명받지 못하셨죠.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이게 정당한 절차입니까? 내용도 모르는 노인에게 도장을 받아서 수억 원의 손실을 떠넘기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철호 회장이 일어섰어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니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지은이 철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 아니라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법 제355조 사기죄, 그리고 제360조 배임죄. 강태수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박순자 사모님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배임에 해당합니다. 지은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석 달 전 신년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인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박순자 사모님을 무대로 불러내서 조롱하셨죠. 명예만 있고 실속은 없다. 독특하게 서류 처리를 하신다.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지은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의 모든 대화 제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신년회가 끝난 후 임원 단톡방의 대화도 전부 캡처해뒀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박순자 사모님을 조직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지은이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사모님께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원래 무능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강태수가 일어섰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서류를 보면 박순자 사모님 명의로 된 연대보증이 총 70억 원이 넘어요. 동남아 사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보면 조만간 이 모든 보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바로 박순자 사모님이에요. 철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미 신년회에서 사모님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나중에 사모님이 실수로 도장을 잘못 찍어서 회사가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기 쉬웠겠죠. 지은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이 녹음 파일을 재생할까요? 여러분이 그날 밤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임원 단톡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안 됩니다. 최인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사적인 대화요? 지은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100여 명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한 말이 사적인 대화예요? 회사 업무용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가 사적인 대화예요? 그녀가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주주 여러분, 이 회사의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셨죠? 회사 창립에 기여한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계획한 사람들이에요. 한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예요. 지은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그녀가 다시 임원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째, 박순자 사모님 명의로 된 모든 연대보증을 즉시 취소하세요. 둘째, 신년회에서 사모님께 행한 모욕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셋째, 회사 역사에서 사모님의 공헌을 제대로 기록하고 인정하세요. 만약 거부하시면요? 그럼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겠어요. 명예훼손, 모욕죄, 사기죄, 배임죄, 적용 가능한 모든 죄목으로 고소할 거예요. 지은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과 단톡방 대화 내역은 언론에도 제공할 거예요. 중견기업 임원들, 회장 부인 조롱하며 수십억 원 떠넘기려 해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겠죠. 강태수가 주저앉았어요. 최인호는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철호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소.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가 임원들을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요구한 사항들 전부 수용하도록. 그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 아내에 대한 어떤 무례한 말이나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소. 그가 최인호와 강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특히 두 사람. 일주일 안에 정식으로 사과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다음 주 임원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소. 지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순자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어요. 고맙다. 순자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강당. 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공식 사과 행사가 열렸어요. 무대 위에는 철호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특히 최인호와 강태수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은과 순자는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철호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되찾는 자리입니다. 그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제 아내 박순자는 이 회사의 진짜 공동 창립자입니다. 40년 전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저와 함께 이 회사를 일궈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었고 더 나아가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신년회에서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으로 최인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순자 앞으로 걸어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년회 때 제가 한 말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모님을 조롱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강태수도 일어나서 똑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사모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모님의 과거 업무를 폄하하고 무능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임원들도 차례로 일어나서 사과했어요. 마지막으로 철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역사 자료실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내 박순자가 이 회사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가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박순자에게 공식적으로 공동 창립자 칭호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몇몇 직원들이 순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드렸어요. 사모님,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새로 만들어진 회사 역사 자료실. 입구에는 창립 공로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순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가 타자기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공동 창립자, 1985년부터 2000년까지 회계, 총무, 인사 업무를 전담하며 회사의 기틀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특히 창립 초기 15년간 주야를 가리지 않고 헌신하여 오늘날 동성산업의 토대를 만든. 순자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글싱이었어요. 이렇게 써놨구나. 개관식에서 철호가 순자에게 감사의 패를 전달했는데 거기에는 공동 창립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인정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지은과 순자는 자료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순자가 젊은 시절 사용했던 타자기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타자기로 정말 수없이 많은 서류를 쳤지. 순자가 타자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밤새워 일하던 기억이 나는구나. 며칠 후 지은과 순자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은 어때요, 어머님? 응, 좋다.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하구나. 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서운했어. 내가 한 일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게 속상했지. 하지만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가족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한다고 믿었어. 그런데 10년에는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지. 그날 이후로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서서 싸워줘서 너무 고마웠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힘이 났어.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은도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저 곁에 계세요. 제가 항상 어머님 편이에요. 6개월 후 지은은 로펌으로 복직했어요. 6년 만에 복귀였죠. 동료들은 지은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특히 민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한 일 정말 대단해. 변호사 협회에서 사례 발표 요청이 들어왔어. 진짜? 응. 직장 내 괴롭힘이랑 가족 내 부당행위를 다룬 훌륭한 케이스라고 하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래. 한편 순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했으며 필요한 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행사에도 자신감 있게 참석했고 사람들은 순자를 진심으로 존중했어요. 겨울이 왔을 때 회사에서 연말 행사 공지가 나왔습니다. 순자가 지은에게 물었어요. 나도 갈까? 당연하죠. 가셔야죠. 그래. 이제는 그런 자리가 두렵지 않구나. 연말 행사 날, 지은과 순자가 함께 연회장에 들어섰어요. 1년 전 신년회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순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드렸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최인호와 강태수는 순자를 보자 얼른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연말 보내고 계십니까? 그들의 태도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행사 중에 철호가 인사말을 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죠. 그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제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작년 이맘때와는 정말 다른 기분이구나. 어머님이 달라지셨으니까요. 아니야.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지. 당당하게 살아야 사람들도 달라지는구나.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석 달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억울함이 풀렸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인생. 박순자는 회사 역사 자료실에 걸린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은 길었지만 아직 인생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자신답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당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박순자는 40년간 남편 곁에서 회사를 일궈왔지만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혔고 신년회에서는 100여 명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죠.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침묵하지 않은 며느리 김지은이 있었어요. 지은은 석 달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시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준 거예요. 침묵이 미덕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은이 변호사로 복직한 건 6년 만이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70이 넘어서 받은 인정이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